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수학 교재를 풀 때 한 권을 끝내고 그 과정을 또 다른 교재로 복습하는 것이 좋냐, 아니면 동시에 여러 권을 한 단원씩 나가는 게 좋냐,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.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입니다. 학부모님들이. 일단 학습 능력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이 여러 권을 선택해서 동시에 나갈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메타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학습 능력이 떨어지면 어떤 한 단원을 가르쳐주면 아이들이 금방 잊어먹기도 하고 잘 못 풉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 단원을 나가고 또 다음 단원을 나가다 보면 앞부분 단원들이 제대로 학습이 안 돼서 그 다음 단원 학습이 또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학습 능력이 좀 떨어지고 메타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한 과정을 나갈 때 부교재까지 포함해서 총 3-4권의 책을 동시에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얘가 많이 떨어지진 않지만 학원에서는 어쨌든 숙제 교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지만 3-4권씩 이렇게 부교재를 선택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집에서 풀 뭔가 숙제를 내줘야 되니까요. 자, 그런데 학습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한 권, 즉 한 과정을 다 끝내고 그 다음 책을 푸는 것이 좀 효과적입니다. 초등학생이라고 가정을 하면 5학년 1학기 과정을 한다. 5학년 1학기 개념 교재를 한 권을 끝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그 수준의 교재, 응용 교재를 또 풀고 그게 끝나면 심화 교재를 또 풀고 이렇게 한 권 단위로 빠르게 학습을 하고 복습을 하는 게 효과적인 측면에서 훨씬 좋습니다. 그래서 아이가 그런 정도 소화할 만하다 그러면 한 권 단위씩 이렇게 끝내고 하는 게 좋아요. 저는 이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도 좀 잘하는 아이들은 부교재를 안 쓰고 한 권 단위로 끝내는 전략을 많이 취합니다. 얘가 중2인데 수일 과정을 나간다. 근데 수일 과정에 대한 학습 능력이 뛰어나서 이해도도 좋고 개념사 한 권을 부교재 필요 없이 곧잘 푼다. 그러면 개념사 한 권을 빠른 속도로 그냥 쭉 빼는 거죠. 한 권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이제 응용 교재 혹은 유형별 교재를 가지고 다시 한 권을 복습을 하고 그게 끝나면 좀 심화 교재를 가지고 또 한 권을 복습하는 식으로 그렇게 호흡이 길게끔 복습하는 형태를 취합니다.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학습 효과도 크고 복습 효과도 큽니다. 근데 아이들 중에서 메타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학습 능력도 떨어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시에 2권, 3권, 4권을 나가면서 한 챕터를 하고 나면 바로 복습 교재로 또 이렇게 풀리죠. 이거 풀리고 그래서 2-3권 정도 풀려서 이 단원이 완벽히 학습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 챕터를 또 나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.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. 자, 마찬가지로 교재뿐만 아니라 오답을 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. 잘하는 아이들, 학습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오답을 할 때도 모르는 문제를 질문을 하면 가르쳐 주잖아요. 가르쳐 주면 한 번 정도만 다시 한번 정리하라고 시킨 다음에 한 권을 다 끝냅니다. 한 권을 다 끝내고 나서 그 한 권에 대한 오답을 다시 숙제로 내주는 거죠. 처음부터 다시 한번 풀어봐라. 이렇게 해야지만 뭔가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어느 정도 사라진 상태에서 자기가 다시 한번 푸는 행위, 즉 오답을 해야지만 그 문제를 푼 기억에 의해서 오답하는 게 아니라 다시 뭔가 새로운 문제를 푸는 느낌으로 오답을 하기 때문에 그 오답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이나 풀이에 대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머리에 더 각인이 되는 겁니다. 예를 들어 오답할 때도 호흡이 굉장히 짧게 오늘 수업에서 한 번씩 가르쳐주고 모르는 것들을 한 번씩 풀라고 했어요. 풀라고 한 다음에 바로 내일까지 그거를 여러 번 풀게끔 하거나 오답 시험을 보거나 그런 것들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방금 배웠던 그 기억들이 있는 상태에서 오답을 하기 때문에 암기에 의해서 이제 오답하거나 그런 형태밖에 못 되기 때문에 시간적 간격이 어느 정도 지나면 그 문제를 나오면 또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. 가급적이면 오답도 아이가 어느 정도 학습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. 물론 이제 아이가 떨어진다면 금방 가르쳐줘도 잊어먹고 하니까 오답을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 암기의 형태라도 익히는 게 중요하겠죠.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잘하면 잘할수록 딜레이 시키거나 그러는 것이 좋다. 저는 그래서 아주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
거의 아예 오답행위 자체를 안 시켜요. 가령 교재를 나간다. 교재를 나가면 아이들이 이제 질문하는 것도 매우 적죠. 그러면 이제 모르는 거 질문을 하면 보통 실마리만 던져줘도 아이들이 자기가 풀겠다 하고서 푸는 경우도 많고, 그게 안 되면 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자, 그렇게 설명을 할 때 아주 잘하는 아이들은 그 설명을 듣는 순간에 본인이 그것이 왜 그런지를 머릿속으로 따지면서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보통 집어넣습니다. 집어넣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 야, 이거 다시 한번 풀어봐라, 오답하라는 행위는 불필요하고 굳이 할 필요 없는 행동에 해당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뛰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질문을 하면 모르는 문제를 제가 가르쳐 준 다음에 아예 다시 푸는 행위 자체를 시키지 않고요. 그거를 쌓아뒀다가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 전에 풀었던 교재를 다 가져와 그렇게 시켜가지고 그때 틀렸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풀어보게끔 이렇게 시키는 걸로 오답을 대체를 하죠. 아이 수준에 따라 오답하는 방식이라든지 부교재를 쓰면서 동시에 나가는 방식이 다 다를 수는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게 좋다. 그래서 진도를 나갈 때도 한 권을 다 끝내고 그 다음 한 권을 푸는 거, 복습 교재를 푸는 게 좋고, 오답을 할 때도 한 권을 다 끝내고 오답하는 방식이 좀 더 효과적이고 좋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